갑시다. 어휘 수업인데요. 지금 같이 나가야 될 게 어휘 수업인데요. 미리 몇 가지 한 15분 정도만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한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편입에 대해서 어서 들어본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텐데 어휘 수업은 편입 공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편입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요, 네 가지 영역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휘, 보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문법, 논리, 독해. 네 가지 부분이 보통 학교적으로 20%, 20%, 20%, 20%예요. 40%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법이 독해가 가장 중요하구나. 논리, 문법, 어휘는 20% 조금씩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어떻게 보면 어휘가 안 돼 있으면 나머지 그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하면요, 편입 영어 전에 우리가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죠. 그렇죠? 영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죠.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요. 두 학생은 이쪽으로 올래요. 살짝 옮겨서요.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필기를 하게 되면은 가운데 쪽으로 옮기세요. 이런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두 가지가 뭘까요?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하나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나 가슴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밀어내는 거. 뭐라고 그러죠? 밖으로 밀어내는 거. expression.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생각이나 감정을. 또 하나, 누군가가 expression, 표현한 걸 어떻게 돼요? CO는 together. 생각합니까? 화요? 생각나요? CO는 together. 그쵸? 끌어안는 겁니다. prend가 take예요. comprehension. 그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누구의 생각이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의사소통이 되죠. 이걸 다 잘해야지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편입 영어에서는 두 개를 다 물어보지 않아요. 뭐만 물어보죠? 익스프레션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 있어요? 그렇죠? 스피킹. 말하면 되죠. 야, 너 재수없어. 말하면 돼요. 근데 말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네? 말이 안 되면 뭐 바디랭귀지? 아니죠. 이거 바디랭귀는 잉글리시가 아니죠. 다른 언어죠. 말이 안 되면 써서 쪽지 써서 너 재수없어. 써서 최고지에 꽂아놓으면 되겠죠. 하나 뭡니까? 라이팅.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영어에서. 그러면 말한 거를 이해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말한 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들으면 되죠. listening.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listening, comprehension. LC. 청해라고 얘기하죠. 글로 써놓은 걸 이해하려면 reading, comprehension. 독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잘 보세요. 크게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에서 편입에서 여러분한테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가지를 다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에서는 편입에서는 결국은 뭡니까? 얘를 그렇죠?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딱 그 전반적인 영어 시험 구조에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주로였었죠. 옛날에는. 요즘은 어때요? 조금씩 리스닝도 해야 된다. 라이팅도 해야 된다. 스피킹도 해야 된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은요. 이것만 테스트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ETS 같은 데서는 실망하는 거예요. 특히 아시아인들, 한국인, 타이완이즈 뭐 이런 애들한테 실망하지. 일본 애들. 왜? 엄청난 토플 점수를 가지고 미국에 와요. 탁월해요. 근데 못 따라와. 애들이요. 수업도 못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외국애가 미녀들의 수다에 없어졌나요? 그 프로? 미녀들의 수다에 나오는 그 외국애가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신문 사설 다 읽고요. 웬만한 전문 논문도 다 완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읽으면 한국어 실력 뛰어난 거죠. 걔한테 나와서 이렇게 한국말로 그 기본적인 회화할 수 있나? 아니면 기본적인 거 알아들을 수 있나? 그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죠. 전공 문서까지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면 걔는 뭡니까? 한국말 굉장히 잘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한국 애들이 그런 거죠. 엄청난 걸 읽어대는데 단어도 원어민도 잘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있는데 다 벙어리, 표현 못하고. 그래서 자꾸 뭡니까? 토플에서 처음에는
리딩 위주로 갔다가 리스닝 컴프레hen션 강화시켰다가 안 되겠다. TWE 써봐라. 이제 쓰는 것도 안 되니까 뭐 IBT 베이스에서는 어때요? 그쵸? 말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편입은 확장시키지 않고 리딩 컴프레hen션 위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얘만 잘 넣으면 돼요. 됐어요? 얘만 잘 넣으면 됩니다. 얘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데요? 독해를 잘하려면. 일단 독해를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총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첫 번째가 vocab이죠. 어휘예요. 단어를 알아야지 뭐 해석을 하든지. 여러분, 문법이 중요하다고요? 문법 중요합니다. 독해가 중요하다고요? 중요하죠. 논리요? 논리 중요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문법 이론은 빠삭해요. 시험장 가서. 할 게 없어요. 문법 이론은 빠삭한데 아는 단어 하나도 없어. 저 해석은 잘하는데 아는 단어 하나도 몰라요. 해석 못합니다. 저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는 문법도 모르고요. 논리성도 없고요. 해석도 못하지만 모르는 단어는 없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뭔가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어만 보고성도 해석 안 돼도 야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네. 찍을 수 있죠. 보기만 보고성도.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됐어요? 이제 얘네를 모아서 뭐를 만들죠? 단어들이 모여서 뭘 만들죠? 문장을 만들어요. 이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문장이 구성되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돼야지 독해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20, 20, 20, 40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독해력 향상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벽돌처럼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 둘을 가지고 얘를 잘 보세요. 얘네 둘을 가지고 얘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요 구조를 이해해 주는 게 논리예요. 로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논리라는 수업이 도대체 어떤 수업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독해도 들어봤죠? 중고등학교 때 독해 수업. 그 다음에 어휘도 많이 외웠었죠. 어휘. 문법 들어봤죠. 근데 논리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얘네를 연결시키는 게 논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요. 똑같은 어휘를 내용을 알고 똑같이 문법상을 알아서 똑같이 해석했어요. 근데 서로 이해를 다르게 하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전에도 이건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런 학생이 있어요. 똑같이 읽어줬는데 이해를 따르게 해요.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의 사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블랭크를 많이 갖게 되었죠. 참봉. 그냥 추측해보세요. 한국말로 뭘까요? 열심히 일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뭐가 많아졌죠? 그러므로? 네? 돈이 많아졌어요. 돈이요. 김은혜. 네. 뭐가 많아졌을까요? 그냥 똑같이 얘기 상관없어요. 뭐 재산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겠죠. 뭐 여러 가지 올 수 있겠죠. 가장 흔하게 다 열심히 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뭐가 많아졌죠? 그러면 다 웬만한 러직은 어떻게 나와요? 아, 열심히 해서 회사의 사장이 됐으면 뭐가 많아졌지? 출세했구나, 돈이 많아졌구나, 힘이 세졌구나. 한 학생. 딱 생각하죠. 와, 열심히 일해서 큰 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이야, 이제 여자도 많아졌겠네. 그리고 와서 얘기해요. 선생님 왜 안 돼요? 그거 되잖아요. 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똑같은 어휘 가지고 똑같이 해석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생각하는 로직이 어때요? 평범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손해죠? 본인 손해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했지만은 누구는 진지하게 있는데 혼자서 똑같이 해석해놓고 혼자서 웃어요. 웃긴 얘기 같은데 하나도 안 웃긴데 웃긴 얘기인데 혼자서 심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넓게 보자면 로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는 너무나 어때도요. 남들보다 이상하게 논리성이 없어도 점수가 안 나오지만요. 어떨 때도 점수가 안 나와요. 남들 생각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내도 안 나옵니다. 제가 천남들 얘기했습니다만 간혹가다 보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 보면 야 기발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발할 수 있을까? 근데 기발하면 안 돼요. 평균을 맞춰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사실이 아닌 걸 고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틀린 거를 고르래요. 사실이 아닌 거. 1, 2, 3, 4, 5번 보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딱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5번 보기에 no error가 있었어요. 틀린 데 없음. 그렇죠?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와서. 굉장히 의아하죠. 아무도 의심 안 해요. 왜? 사실이 아닌 걸로 했는데 얘가 답이잖아. 근데 와서 선생님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2번 확실히 틀렸어요. 근데 5번도 맞지 않냐요. 그리고 5번도 맞아요? 아니 왜 5번이 왜 맞아? 그 학생 와. 사실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는데 얘가 사실이 아니지 않냐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답이잖아.
근데 얘는 error, 잘못된 데가 없다고 했대요. 얘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얘도 사실이 아니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학생 말 맞아요. 제가 보니까 듣고 보니까 굉장히 설득적이죠. 사실이 아닌 걸 보라고 했는데 얘가 사실이 아닌데 얘가 사실이 아닌 게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잘못된 게 없다고 했으니까 얘도 사실이 아닌 거라는 겁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할까? 이 학생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뛰어난 로직을 찾아냈지만요. 자제해야죠. 자기가. 야, 출제야 이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거야. 왜 자꾸 내가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지? 그것도 여러분 성적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여학생은 그런 여학생도 있었어요. 지문에서 약을 두 알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프리스크립션이 약을 하루에 2알 먹어야지 낫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인 것을 고르셨는데 뭐라고 나와 있었죠? 하루에 약을 2알씩 먹는다. 아니요. 하루에 약을 하나씩 먹는다. 그렇죠? 그녀는 약을 하나씩 먹는다. 그 나와 있으면 당연히 틀린 거죠. 2알 먹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학생은 이상해요. 왜? 자기는 2알 한꺼번에 못 먹는데요. 하나씩 2번 먹으면 2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라직은 약간 이것과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왜? 이거의 원인은 이거가 결과다. 똑같이 가는 거지. 혼자. 여러분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거의 원인은 다 똑같이 결과 나오지 않나요? 틀려요. 똑같이 뿅 하고 얘기했는데 다 꽝 하고 나와야 되는데 뿅 하고 얘기했는데 100명 중에 99명은 꽝 하고 얘기했는데 뿅 하고 얘기했는데 혼자서 뭡니까? 뻥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가는 게 로직이에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합리적으로 잡아가는 거고요.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보세요. 결국 리딩 컴프레hension을 하기 위해서 쌓아가야 되는데 리딩이 서서히 늘 수준이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 얘가 잡혀야죠. 얘가 잡혀야죠. 얘가 잡혀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얘예요.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국내에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문법이 뛰어나요. 그래서 2명이 만나서 문법끼리 싸워보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너보다 문법을 잘해. 윈. 그렇죠? 영어 잘하시네. 이러지 않습니다. 문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인 규칙만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어휘는 끝도 없어요. 아무래도 끝 없습니다. 왜요? 왜 어휘가 끝이 없을까요? 박진경. 왜 어휘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생겨나니까. 못생기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휘는 끝이 없는 게요. 계속 생겨나는 것도 있지만은요. 어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수준부터는 어휘 공부는 더 이상 어학이 아닙니다. 어휘는 뭐죠? 그냥 학문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거는 원래 약간 좀 확장되긴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무지 늘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여러분 선배들이 많이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실력이 늘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무식하게 어떤 것도 해봤죠? 사전을 외웠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두꺼운선에서 한 장씩 외우고 씹어 먹었다. 그래서 아빠는 사전을 반을 먹었다. 아빠 영어 잘해. 위장병 생겼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또 어떤 방법 써봤대죠, 사람들이요? 사전 말고요? 와, 나는 연상법도 써봤다. 이거는 제가 참 여러분한테 민감하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연상법. 연상법 좋아요? 어느 학생 와서 막 저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이런 좋은 방법을 왜? 저는 제 재산을 싸그리 팔아서 고아원에 헌납했습니다. 저의 희생정신이죠. 한 번에 외워진대요. 싸그리 팔아서 희생.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언니가 못 훔쳐입게 서랍 티셔츠. 서랍 속에 티셔츠를 은밀히 숨겨놨어요. 서랍 티셔츠 은밀히. 은밀한. 애들라센트. 애들이 참 애쓰는 시기. 사춘기. 탁월해 보이죠? 이거요. 요즘에 나오는 방법 아닙니다. 이 방법이요. 70년대 초, 60년대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방법이에요. 근데 끌었다가 다 깨졌어요. 왜? 여러분이 배우는 영어는요. 모든 세계에 있는 언어 중에서 어휘수가 가장 많은 언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점점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이게 뭡니까? 추가적인 부담이 돼요. 너무 많아. 한 10개 외우고 내일 시험 보고 까먹으면 상관없죠. 100개 외우고 내일 당장 시험 보고 까먹어버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공부하면 나중에
서랍 티셔츠. 이 서랍 티셔츠가 왜 서랍 속에 티셔츠가 있지? 막 하면서 혼자 막 곰팡이? 막 이런 얘기하고 있죠.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결국 영어 써먹자고 하는 건데 나중에 다른 학생 서랍 티셔츠 이런데 혼자서 서랍 티셔츠요. 망가진 발음, sacrifice, 싸그리 팔아서요. 발음은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했다가 사라진 겁니다. 이 방법은 안 돼요. 저는 이 방법은 솔직히 X 치고 싶지 않은 약간 세모칩니다. 이유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개인만이 굉장히 힘든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한두 개,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런 거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연상이라도 해서 외워야 되죠.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모든 걸 이렇게 외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제 말이 확실합니다. 왜? 이 강의를 하는 선생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알아요. 물어봤어요. 야, 너 이렇게 본인들도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단어를 안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너도 그렇게 안 해왔는데 왜 그렇게 강의를 하냐 물어보면 아주, 원래 선생님들이 말을 되게 잘하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학생은 고객이고 우리는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고객이 만족하는 형태로 제공해주면 되는 거래요. 좋아한대요. 그래서 좋아하죠. 서랍 티셔츠 은밀한 외우세요. 이거보다 서랍 티셔츠 은밀하게 숨겨놓은 티셔츠, 서랍 티셔츠 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좋아할 뿐이에요. 힘듭니다. 이거 가지고 다 외워지지 않아요.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거 연상법 가지고 해보신 분들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죠? 오래 안 가고 단기간에 잠깐 됐다가 까먹어버린다는 거 알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걸 중시하는 사람이죠. 컨텍스트. 이거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단어를 쪼르르 사전 띄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세요. 문장 속에서 어떤 느낌으로 쓰는지 그 단어의 느낌을 파악해야지 사전에 찾아가서 뜻 딱 매치시키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황유진. 이거 가능할까요? 원예진. 가능해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문맥을 읽어요. 보세요. 이거 여지까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하고는 아주 전혀 딴 얘기입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요. 좋은데 못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하고는 안 맞아요. 왜? 여러분은 수험생이에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만약에 모든 단어를 문맥 속에서 파악하려면 정말로 무슨 영어책 제목처럼 여러분이 모든 여러분의 상황을, 환경을 영어로 도배해야 돼요. 그쵸?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저 아저씨가 날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게 저 소리를 할 때 기분이 더러워. 그건 전 기분이 나쁜 욕이겠구나.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맥으로 단어를 파악한다는 건요, 무지만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어민이 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주로 누가 주장하나 하면은, 해외에서 오래 공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 어때요? 전 단어 모르고 갔는데, 해외에서 한 5년 생활하면서 유학생 하다 보니까 이제 대충 따로따로 사전 외우고 단어 외우고 이러지 않았는데도 웬만큼 의미 다 파악됩니다. 거기서 전공을,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거기서 받고 오니까는 다 파악돼요. 가능하죠. 그렇죠? 쉬는 시간에도 친구랑 여기서 영어로 대화하고, 그렇죠? 주말에 영화도 영화로 보고, 저녁에 가서 뉴스도 영화로 보고, 그렇죠? 신문도 영어로 보고, 모든 게 영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뭡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봐야 되죠. 그거를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아요.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가능한 것도요. 나중에 여러분이 2학기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지 이거를 접근할 수 있죠.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요? 어느 학생도 그래요. 저 편입 준비해요. 편입 교재들 보니까 다 빵빵해요. 두껍고 독해책도 두껍고 전문적인 거 전공 영어 나오고 막 외워요. 학문에서 자기도 하나 샀죠. 그리고 지문 하나 롱 패시지 읽었어요. 패시지 지문 하나 읽었는데 지문에서 형광펜을 줄 섰더니 모르는 단어가 60개, 50개, 30개. 그거를 100번 읽으면 그 30개 단어가 저절로 드러날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뜻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 컨텍스트에서 잡으라는 거는 지문을 읽을 때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단어가 모르는 거를 쪼르르 사전 따져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 상황을 파악하고 문장 속에서 파악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가 가장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지문을 읽는 것보다요. 어휘 공부하면서 예문을 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됐죠? 그리고 네 번째요. 네 번째가 뭡니까? 어원이에요. 원래 하롤드 리바이라는 사람이요. 누굴 위해서 쓴 건가 하면요. 여러분 유명한 책 있잖아요. 대학생들이면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책, 고등학생들이면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책 있죠. 고등학생들은 뭐 에스모 영문법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군요. 대학생들 22,000이요. 집에도 한 권씩 있나요? 어휘책 있죠. 22,000. 어느 학생은 저걸 쉬어봤대요. 야, 버큐블러리 22,000이 진짜 22,000 단어가 쉬어봤답니다. 근데 883단어뿐이 안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허위 광고다. 과장 광고다. 버큐블러리 883으로 고쳐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로 이거는 22,000개의 단어가 들어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니어 미들스쿨.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죠? 중학교에서. 그렇죠. 시니어 미들스쿨.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애 있죠. 주니어 하이스쿨에서 시니어 하이스쿨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애들한테 자국 영어를 쓰는 모국 애들한테 어휘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세계적으로 외국어,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인기를 크게 된 거고요. 이 책을 보관하면은 그 학생이 구사할 수 있는 어휘 수준이 한 22,000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33,000개는 뭡니까? SAT나 GRE 볼 때 33,000개 구사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구사할 수 있는 어휘 수가 한 12만 개에서 13만 개입니다. 그럼 여러분 웬만한 책으로 되어 있는 사전책이 한 12만, 13만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가장 엘리트가요. 아까 제가 무슨 얘기 때문에 이게 나왔냐면은 단어는 끝도 없는 게 왜 끝도 없냐면 늘어나서가 아니라 어느 수준부터는 단어 공부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외국어 공부가 아니고 학문 공부입니다. 이 방법이요. 가장 많이 쓰여온 거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단어를 초반부에 고급 어휘를 잡는 데는 가장 많이 쓰인 겁니다. 검증이 가장 오래됐고요. 그래서 제가 책 구성도 처음에는 어원식으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 봐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동의어로도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이어로도 접근해야 되고 그렇죠? 또 문맥상에 바꿔 쓰는 데도 접근해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왜 단어가 무지 많은가? 애착을 가지세요. 그렇죠? 단어 외우는 게 너무 싫다고. 전 단어가 정말 싫어요. 단순함기 싫어요. 여러분, 어휘는 단순함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애착을 갖는 만큼 여러분하고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한 번에 이 연상법 같은 거는 한 번에 가자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남보다 쉽게 가자는 거예요. 남보다 쉽게 가는 거 쉽게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 생물학이 전공이에요. 생물학 교수가 생물학에 대해서 막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공문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단어 외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생물학에 관한 단어의 뜻을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 제 직업이 뭘까요? 그럼 생물학자예요. 제가 컴퓨터에 관한 어휘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면 제가 뭘까요? 컴퓨터 전문가겠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휘가 늘어나는 게 그 분야의 어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부분의 교양과 지적인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저께도 뭡니까? 오후 수업 진행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휘 수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들으세요. 왜? 이제 안 믿어요. 혼자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이것보다요. 끝까지 갑니다. 왜? 여지까지 제 경험으로는 저는 어휘력이 굉장히 빵빵해서 남들보다 단어 무지 많이 합니다. 이런 학생이 좋은 점수를 거두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 거의 본 적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저도 원래는 어휘 수업을 그렇게 오래는 안 합니다. 그냥 한 3개월 과정 끝내고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세요. 단어를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보면은 스터디의 거의 90%는 어휘 스터디예요. 학생들 모여서 하면은 책 정해가지고서 외우고서 채점하고 벌금 내요. 그렇게 하고도 막판에 보면은 단어가 딸려서 마지막까지 지금도 위에서 단어 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 보는 학생들이요. 잘하는 학생들도 단어예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단어를 특히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어휘 시간에는 야 이런 걸 수업을 들으니까 감명 깊다 이것보다요. 그냥 어휘 수업은요. 어휘 시간에 단어 외우고 갔다예요. 그렇죠? 어휘 시간에 배운 거는 나중에 한 번, 두 번 복습만 하면은 완전히 대단하다. 제가 그래서 작년하고 책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앞부분에 한 다음에 뒷부분에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외워서 풀 수 있게 앞에 있는 단어들 웬만하면은 다 문제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됐죠? 제가 뭐 처음에 이렇게 길게 얘기하려고 그러진 않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봅시다. 진도를 우리가 총 8개 파트이기 때문에 주당 한 파트씩 끝내야 됩니다. 봅시다. 4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 4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갈 거예요. 보세요. after가 이후라는 거는 알고 있죠. 나중에 보면 이 나중이라는 의미가 after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한번 적어놓기만 하세요. after라는 게 이후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쓰는 거는 post라는 접두어도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많이 씁니다. post요. 머릿속에 뒷부분에 나올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aftercare. 그렇죠? 산후 몸조리. 괜찮죠? aftercare. 근데 옆에 보니까는 care. I don't care. 그렇죠? 그때는 걱정이지만은요. care는요. 걱정 또는 돌보는 거예요. 그렇죠? care. 돌보는 거. 됐죠? 그 다음에 aftermath 별표. 이 단어 잘 나오죠?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생기는 여파란 단어 밑줄 쳐놓으세요. 여파. 그렇죠? 여파나 영향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옵니다. 됐죠? 여파나 영향. aftermath. after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밑에 예문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제가요, 굳이 따로 예문은 봐드리면 좋긴 한데 우리가 봐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단어 위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ftershave. shave 네모칩니다. shave가 무슨 뜻이죠? 면도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면도 이후에 하는 게 뭐죠? 면도 후에 바르는 로션이죠. 이 말이 더 어색하죠? 그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aftershave요. 그냥 aftershave라고 얘기하죠. 됐어요? aftershave요. 그 다음에 aftertaste. taste 네모치세요. taste가 입맛 취향이죠. 입맛 취향. 그럼 aftertaste는 어떤 뒷맛, 여훈. 이런 말이겠죠. 뒷맛이나 여훈. 그럼 옆에 뭐 나와있죠? foretaste에 for 동그라미요. 이 for는 뭐의 약자죠? 이 for는 뭐에서 온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 알죠? before. 그렇죠. 미리, 이전에. 그리고 이 for하고 똑같은 어원은 뭐가 있죠? 아까 이게 post가 after면 이거는요. 나중에 이 단어가 쓸 겁니다. ante. 이게 미리란 뜻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afterthought. thought가 생각. after는 나중에 하는 생각. 뒷극리. 뒤늦은 생각. 꽤. 괜찮죠? 그 다음에 forethought. 미리 앞서 생각하는 것. 사전에 고려. 미리 생각하는 거겠죠. 됐죠? 그 다음에 5페이지요. afterward요. afterward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앞으로 칠 때 보면요. 어떻게 치는 게 있냐면은 동그라미를 치는 게 있고 아까 네모치라는 게 있었죠. 보통 100%는 아니지만 거의 지키려고 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는 어원이에요. 근데 네모 치세요는 뭐죠? 어원이면서 그 하나가 하나의 단어일 때는 네모를 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가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워드라는 것도 이 단어가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전미어로 어느 쪽으로란 뜻이에요. 방향으로. 그래서 afterward 그러면 이후로, 나중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워드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안 좋네요. 우리가 안쪽으로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 안쪽으로. inward겠죠. 그럼 바깥쪽으로는요? outward겠죠.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forward. 앞쪽으로겠죠. 뒤로는요? 뒤로 뭐라고 그래요? backward. 뒤쪽으로겠죠? 그럼 어느 쪽으로 뭐라고 할까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 뭐라고 그래요? toward. 맞아?
그럼 집쪽으로는 home, world. 그러면 집 쪽으로.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요? word는 방향성이에요. upward, downward. 그렇죠? 위쪽으로 upward, downward. 아래쪽으로. 그래서 word가 나타내는 게 무슨 의미다? word가 뭐다?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면으로 쓰인 거다. 알고 있으면은 afterward가 나중 쪽으로 이런 의미니까는 나중에. 됐죠? 그 다음에 afterward요. word는 네모치면 되겠죠? 나중에 하는 말. 그쵸?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는 말, 후기. 그쵸? 옆에 forward는 미리 하는 말, 서문. 그래서 introduction, 도입말하고. 우리가 사이트 같은 거 보면 intro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afterword가 있으니까 하나 보면은 이 afterword랑 동의어로 많이 쓰는 거는 다 쓰고 나서 맨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다 쓰고 나서 읽어보고 올려놓는 거. 맨 마지막에. epi, 위에다가 올려놓다. 쓴말, epilogue. 이것도 많이 쓰죠. 맺은말, closing. 그래서 epilogu라는 단어도 어떤 후기나 끝에 쓰는 글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afterward, 자기가 죽은 다음에 후세, 내세란 단어입니다. 넘어갑니다. 점점점 어휘는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될 거예요. 봅시다. antebellum. 아까 얘기했었죠. 아까 어서 얘기했었죠. 여기서 얘기했던 거 기억납니까? 앞에 보세요. 여러분, 그 어휘 시간에는 다 바빠야, 손도 바빠야 되고, 뭐 머리도 바빠야 되고, 계속 눈도 바빠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없는 것들은 다 체크해 놓으시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들도 다 옆에다 모르는 것들은 체크하시고요. antebellum. 옆에 단어 정리 잘 돼 있죠. anti가 before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bellum이 bell이 전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ntebellum, 전쟁 전의. 이게 그냥 독해에서 antebellum period, postbellum period. 그럼 어느 전쟁을 얘기하죠? 이건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맥상 2차 세계대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전쟁 전의, 전쟁 후의. 그래서 밑에 있는 단어 보면 belligerent 있죠. 전쟁 전이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belligerent는 bell, 싸우기 좋아하는 호전적인 또는 교전국, 밑줄처럼입니다. 교전국. 그리고 옆에 하나 있어요. 교전국이나 또는 교전자, 전투원. 이것도 belligerent란 말로 많이 씁니다. 호전적인 의미보다는요. 교전 당사국이나 교전 당사자 이런 사람들을 belligerent라고 많이 쓰죠. 그다음 bellicose, 싸우기 좋아하는. 그렇죠? warlike.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쓰면은 그렇죠? 이런 단어 많이 쓰죠. 그래서 quarrelsome 또는 pugnacious. 이런 단어도 싸우기 좋아하는, 다투기 좋아하는 이런 의미로 많이 씁니다. 나중에 이 pug는 주먹질하다는 뜻이에요. 서로 치고받기 좋아하는. 그렇죠? quarrelsome, pugnacious. 이것도 호전적인 겁니다. 됐죠? 나왔을 때 몇 가지씩만 얘기할 겁니다. anti가 before라고 그랬어요. antebellum이 전쟁 전이었었죠. antemeridium은 뭔지 아세요? 이게 의미가 정오란 뜻이에요. 정오가 되기 전이란 뜻입니다. AM.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PM은 뭐의 약자인데요? postmeridium이겠죠. 자, anti가 들어가면 앞이란 뜻입니다. 곤충의 앞부분에 달려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라고 그러죠? 더듬이. antenum, antenna. 우리가 얘기하는 안테나라는 단어도 anti에서 나온 거죠. 요 I로 되는 anti는 반대한다는 anti고요. 그 anti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anti는 그렇죠. 이거는 against의 뜻이에요. 뭐뭐를 반대하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anti는 before의 뜻입니다. 됐어요? before의 뜻이에요. 나중에 이런 것들 기억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휘력 확장에 되게 도움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anteced요. 그렇죠? 어디다 동그라미 치죠? seed. 그렇죠? 밑에 나와보면 바로 나있죠. seed가 go의 뜻이죠? 그러면 go before. 이건 뭡니까? 누구누구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이전에 선행하고 앞서가다는 뜻이에요. anteced요. 그렇죠? 선행하는 것도 이렇게 써놨더니 또 문맥상 착한 일을 하는구나. 그 얘기 아니고요. 남보다 미리 앞서서 일찍 가는 겁니다.
밑에 예문 보세요. antecedent 확장 어휘요. 그러면 남보다 앞서간 일, 전례, 선례 이게 antecedent입니다. antecedent. 그 다음에 concede요. 그쵸? 어떻게 나 혼자만 갈 수 있니? CO는 together. 같이 가자. 누구에게 자기 자리 양보해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용인해주고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 뜻 잘 나옵니다. 인정하다, 부여하다, 양보하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요. 부여하다. 누구에게 주다는 의미요. 나중에 그 단어가 독해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concession treaty. 그래서 concession 계약.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요즘에 이런 게 없지만 주로 얹혀져 있었나면 concession treaty가요. 누구에게 양도 계약이에요. 양도 조약입니다. 옛날에 홍콩, 구룡반도 또는 뭡니까? 옛날에 수에즈 카날, 파나마 운하 이런 것 다 미국한테 조차주로 이렇게 줬다가 요즘에 2000년대에 대로 찾았죠. 이렇게 어느 나라의 주권이나 지역을 누구에게 주는 계약을 concession treaty라고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뭘 가지고 concession treaty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찜질방 같은데 찜질방 주인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뭐 PC방은 누구한테 임대주고 식당은 누구한테 임대주고 해서 통째로 이렇게 임대주는 계약 있죠. 이런 것들을 영업 권리를 임대하는 것을 concession contract라고 해서 concession 계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concede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여하다는 의미가 그 의미로 쓰인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antecede와 마찬가지로 precede는요. pre가 들어가는 건 무슨 뜻이죠? pre요? 계속 나오겠지만 pre 이것도 before예요. 미리란 뜻입니다. 남보다 먼저 pre. 그렇죠? 여러분 퀴즈에도 프리기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휘는 프리기 아니에요. 어휘는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precede는 앞서가다, 먼저 일어나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요. precedent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이 두 단어가 가장 잘 나옵니다. precedent, seed. 그쵸? 앞서간 것. 여기서는 precede, 앞서가다는 의미는 하지만 명사로요. 앞서간 것. 그래서 아까 나왔던 전례나 선례. 그런데 왜 제가 precedent를 따로 썼냐면 이 단어가 주로 법률용어로 전례나 선례 또는 판례라는 의미도 많이 써요. 앞선 판사가 했던 판례.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잘 나오냐면 이게 하나의 형용사처럼 쓰여요. 뭐죠? 앞서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전례 없고 유례 없는. 그쵸? 유례 없고 전례가 없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썼을 뿐이지. 최초의. 그쵸? 처음으로. 그래서 unprecedented 이 단어를 잘 쓰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단어에서 프로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프로. 뒤에 나오는 시드는 같은 어입니다. 프로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이거는 한국말하고 의미도 똑같아요. 무슨 의미죠 이거? 이거는 미리가 아닙니다. 이거 뭐죠? 아까 forward 뭐예요? forward. 발음이 똑같다니까 한국말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의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앞으로. 앞으로요. 앞으로하고 발음 똑같지 않아요? 프로. 그렇죠? 그럼 프로는 앞으로 seed 나아가다. 전진하다 나아가다예요. proceed. 전진하다 나아가다. proceed. 옆에다 적습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논리 수업도 그렇고요. 어휘 수업도 그렇고요. 쉽게 안 나갈 겁니다. 처음부터요. 그리고 모든 수업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면 좀 더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다 뿐이죠.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파이널에 하는 건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proceed, 앞으로 나가다 전진하다죠. 똑같은 어원이에요. procedure. 이건 뭘 얘기하죠? 어떻게 진행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절차. 그다음 process는 앞으로 나아가다니면서 이건 뭐죠? 가공, 처리. 됐어요? proceeding 이건 뭡니까? 식순. 어떤 식이 진행되는 순. 이걸 proceeding이라고 많이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proceed 이건 뭐죠? s가 붙어서 명사가 돼서요. 이익. 그렇죠? 이익. 됐어요? 하나 더 썼네요.
procession. procession은 무슨 뜻이죠? 줄이 뭔지 알죠? 이렇게 행렬. 제가 왜 이걸 같이 썼을까요? 그만큼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제자 의도에서 어원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때요? 조금씩 뉘앙스가 다 틀리죠? 단어 뜻이요. proceed가 앞으로 진행하다면 procedure는 절차, 그렇죠? 그 다음 process는 처리되고 가공되는 과정. 그 다음에 proceeding은 직순, proceed에 s 붙이면 명사로 procession은 줄이나 행렬. 기억해두세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하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succeed에 SE 동그라미 칩니다. SE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에다 써놓습니다. 얘의 어원은 of. 이탈과 탈락을 얘기합니다. 이탈과 탈락. SE가 들어온다 그래요. 하나만 골라내는 거, select. 분리되는 거, separate. 그렇죠? SE 들어오는 건 대부분 떨어지는 거, severance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보세요. succeed는 go 어떻게 하는 거죠? go off. 뭐로부터 떨어져서 탈퇴하다. 탈퇴하다 이 뜻입니다. go off.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RE 동그라미 치고요. RE는요 보통 그렇죠? 동그라미 치시고요. 가장 많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의미요? again. 두 번째가요 back. 이 두 가지 의미로 가장 많이 씁니다. 다시라는 의미하고 뒤로라는 의미요. 근데 여기서는 reced에는 고니까 다시 가는 것보다 뭐가 좋겠어요? back.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recede, 뒤로 가다. 이게 물러가고 움츠러지고 감퇴하고 똑같은 의미죠? 됐어요? recede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antedate. 어떻게 돼 있죠? ante가 아까 before. 날짜를 미리 적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와 시대를 앞서졌다. 특히 어떨 때 날짜를 앞서 적습니까? 우리가 수표 같은 거 할 때 미리 뒤에다가 어느 날짜로 해서 미리 적죠. 날짜를 말을 적다. 밑에 그 asterisk 있죠? 당구장 표시어 보면은 post date. 날짜를 실제보다 늦게 적다. 그렇죠? 근데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렇죠? 미리 적는 거나 늦게 적는 게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도 있어요. 오늘 제가 2월달 걸 적으면 어때요? 미리 적는 거죠. 근데 오늘보다 나중으로 적는 거니까 post date 비슷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문맥상은요. 됐죠? ante하고 post요. 그 다음에 antediluvian. 그러면 ante가 before, 아주 옛날에. die, 떨어져 내린 겁니다. 물이. 그래서 뭡니까? 큰 홍수가 나기 전의.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이전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antediluvian 뭡니까? 그러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antediluvian. 거기 루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어원이 다 똑같은 거예요. 루브, 루트, 라브, 런. 나중에 이게 또 어떻게 변하냐면은 루트 이렇게도 변해요.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어원인데 의미가 뭔가 하면요. 여기 나온 대로 to wash. wash가 뭐 하는 건데요? 물이 샥 하고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 확 쏟아붓는 거예요. 물 쫙 끼얹어서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무슨 단어가 있었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 보면 될까요? 여러분 이런 단어 알아요? lavish. 이게 무슨 뜻이죠? 들어보신 분 있어요?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나오죠? 이거 돈을 어떻게 쓰냅니까? wash. 이 개념이에요. 물 쓰지 돈을 막 물 뿌리듯이 돈을 뿌리는 애가 라비시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같은 거 타거나 이런 데 보면은 화장실 같은 거 보면 어땠어요? 라바토리 이렇게 레버토리랑 헷갈리지 마세요. 라바토리가 뭐예요? 물 나오는데요. 플러셔 슉 하면 물이 슉 내려가죠.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화장실이요. 물로 깨끗이 빨아주는 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laundry. 세탁이죠? 너무 뜨거워서 돌덩어리가 물처럼 녹아있어요. 막 흘러내립니다. 물처럼 흘러내리는 돌을 뭐라고 그래요? 라바. 이게 뭐죠? 용암이죠. 용암이요. 됐어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어때요? 계속 흘러요. 그래서 점점
그렇죠? 물을 계속 뿌리면 어때요? 흐려지죠? 약하게 만들다. dilute. 그렇죠? 약하게 만들다. 또 나와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그 lave, 그건 뭐야 이게? 씻다. 물로 씻다. 물로 씻다. 또 뭐 위에서부터 큰 물이 아래로, 이게 D가 아래라는 거 어저께 수업하시면 생각 들어봤죠? 큰 물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와요. deluge. 이게 뭐예요? 홍수. 그렇죠? 홍수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런 학생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안 적어줘요? 기억해서 적어보시고 안 되는 거 한 번씩 찾아서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전을 열심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저께도 그런 얘기 했었죠. 사전 찾는 거 보면 이 학생 방향력을 알 수 있어요. 막판 가서도 단어 보고서 A, B, 그렇죠? 전자사전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시험 뭐 한 달 준비하다 포기할 거 아니면 끝까지 갈 거면 사전 꼭 있어요. 아마 시험 본 학생 중에서 전자사전 없는 학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상한 잡스러운 기능들 많이 되는 거 말고요. 사전만 빵빵하게 잘 되는 걸로 자기 손에 맞는 걸 하나씩 구입하셔야 될 겁니다. 구입하셔야 될 거예요. 전자사전은 계속 있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antediluvian 아주 옛날에. 그 다음에 anteroom, 그렇죠? 룸이 방, 그러면 앞쪽에 있는 방, 어디에? 본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앞쪽에 있는 대기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기실을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프리룸 말고요. 프리라는 말인데, 그렇죠? 프리룸이란, 뭐 프리가 왜 나와요? anteroom이라는 뜻인데, anteroom, 이게 대기실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 룸하고 똑같은 단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죠? 방. 이 방하고 똑같은 단어 뭐 있어요? 이 단어 훨씬 더 많이 씁니다. chamber. 그래서 anteroom 말고 antechamber. 이게 응접실 또는 대기실이란 말로 anteroom보다 훨씬 더 많이 써요. antechamber. chamber란 말 많이 들어봤죠? 실내악 같은 거 chamber music이라고 얘기할 때요. 그렇죠? chamber. 그 다음에 anticipate. 그렇죠? 정리 옆에 돼 있죠? anti가 미리. 그 다음에 suppate가 take, 잡아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잡아보는 거예요.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잡아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suppate까지는 따로 안 하고요. anticipate라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게 될 수가 look forward to요. 여러분 look forward to는 중고등학교 때는 많이 배웠죠. 이거 뭘로 많이 배웠죠? 문법 시간에 look forward to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의사가 어떻게 돼요? 생각 안 나요? 은혜. 예? 학수고대하다. 그리고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보면 항상 뭐 강조합니까? 이 to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상당허구. 명사나 ing 형태가 와야 된다. 이걸 많이 얘기하죠. 엄밀히 얘기하면요. 지금은 달랐지만 얘네는 기원은 똑같은 단어였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예측하다는 의미로 얘랑은 동의어였습니다. 얘가 명사 상당어를 받듯이 얘도 항상 ing만이 와요. ing라는 거는 ing나 명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명사 상당어구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얘네를 동의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요? 처음에는 같은 말이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하는 건데 보통 얘는 뭡니까? 그렇죠? good. 좋은 일이 일어날 걸 예상할 때 쓰고요. 이 anticipate는 evil. 보통 안 좋은 일을 예측할 때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 일을 기대할 때 많이 쓰니까 우리말로 뭐가 된 거죠? 학수고대하다, 고대하다 이렇게 된 거고 얘는 그냥 예상하다 정도로 남아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왜 제가 얘기했는지 알겠죠? 이 ing가 같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뉘앙스는 원래 똑같은 단어였지만은 좋은 걸 기대하는지 나쁜 걸 기대하는지 anticipate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걸 기대하고 예상하는 게 anticipate입니다. look forward to하고 비슷한 의미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ntiquated, antique가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옆에 동의어 있죠? out of date 기억하시고요. outmoded, outmoded, outmoded 할 때 mode죠? 유행할 때 그렇죠? outmoded, 유행이 지나간 겁니다. obsolete, 더 이상 안 쓰이는 거예요. obsolete, old-fashioned, 구식의 쓸모없는 antiquated, 그렇죠? 하나만 동의어 더 적자면은 antiquated라는 동의어로 잘 나오는 게 그렇죠? archaic. 이것도 아주 오래된 archaic.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것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antique 알고 있죠? 고대의 이게 다 anti가 전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전의 오래된
됐어요? 골동품. 골동품이라는 단어 옆에다 하나 더 적어놓읍시다. 뭐야? 이것도 골동품이라고 많이 쓰면 curio. 골동품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curio.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죠. 8페이지요. 8페이지 넘어와서 post, post. 옆에다 써놓으면 되겠죠?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뭐 다음에 이걸 썼었어요? 기억나요? after 옆에다가 post 썼었죠. 그럼 post 옆에다가 after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뭐 이후에 after. 첫 번째 단어 post date. 날짜를 늦추어 적다. 아까 했었습니다. 반대는 뭐였었죠? 참봉. 반대는 뭐였었죠? 참봉? 기억나요? 포스트 데이트 반대 뭐였었어요? 날짜를 미리 적는 거. 전 자꾸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멍 때리거나 유체이탈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집중하세요. NT가 before였었잖아요. NT 데이트가 미리 적는 거였었죠?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posthumous. 어디다가요? hum, HUM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잘 보세요. 이거에다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이거의 어원이요. earth. 무슨 뜻이죠?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흙.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적지 말란 얘기는 아닌데요. 적으면서도 기억을 하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외울 겁니다. hum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humus가요. 흙이란 뜻이에요. 흙. 부식토.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그렇죠? 인간의 형상을 빚으셨어요. 뭘로요? 뭘로 빚었죠? 뭘로 빚었어요? 그때 뭐 청동으로 빚었어요? 유리로 빚었어요? 뭐로요? 흙으로요. 흙으로 빚은 다음에 거기에다 자신의 모습 형태에다 하고 숨을 불어넣었죠. inspire, 숨을 불어넣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담이 생겨난 거죠. 최초의 인간이요. 그래서 처음에 흙으로 빚었던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human이라고 얘기하죠. 인간. 어떤 사람을 in이 무슨 뜻이에요? 안에다가. 어디 안에다 넣죠? 땅 안에다 집어넣어요. inhume.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땅 안에다 집어넣는 거 뭐 하는 겁니까? 근데 뭐 하는 거죠? 매장하다. 파묻다예요. 그럼 이 반대. exhume. in이 아니면 ex는 무슨 뜻이요? 밖으로. exhume은 뭐 하는 건데요? 땅 밖으로 발굴하다 파내다예요. 파내답니다. 됐어요? 여러분 땅을 막 파면은요. 땅 속은 항상 어때요? 그렇죠? 어느 가는 땅을 파든 좀 파면 땅 속은 항상 뭘 머금고 있죠? 습기를 머금고 있어요. 그 정도의 습기가 딱 휴미드입니다. 축축한. 그럼 여러분 이 휴미 와닿게 하기 위해서 여학생들한테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학생들이요. 소개팅 나갔어요. 근데 소개팅 나가본 적 있어요? 소개팅 나갔어요. 근데 누가 나와요? 드림가이야. 이상형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가 항상 바라던 딱 이상적인 남학생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얘기를 하죠. 같이 밥을 먹었어요. 성격도 좋아. 그렇죠? 매너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밥을 먹다 자기가 잘못해서 툭 하고 쳤어요. 그래서 그 드림가이가 먹던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막 그러는데 그 남학생이 뭐라고 그러죠?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냥 포크로 딱 주워 올리더니 뭐 남자가 이런 거예요. 툭툭 털어서 그냥 먹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친구를 만났어요. 뭐라고 그러죠? 야, 너 걔 어땠어? 야, 걔 생긴 거는 막 귀공자 같고 너무 성격 좋은데 진짜 성격도 너무 좋아. 왜? 너무나 털털해. 남자애가 털털하고 소박하고 생긴 거는 귀구정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왜? 떨어뜨린 거 그냥 툭툭 털어서 주워먹으니까 어때요? 소박하고 털털한 겁니다. 근데 만약 그 남학생이 비호감이 나왔어. 걔 밥 먹다가 먹던 거 흘렸는데 주워 먹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털털하고 소박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생긴 것처럼 하는 짓도 천박하고 더러워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단어예요. 땅에 떨어진 거. 그렇죠? 주워 먹네. 험보. 많이 들어봤죠? 이 험보는 딱 정확히 두 가지 뉘앙스로 쓰입니다. 좋게 얘기할 때는 어때요? 소박하고 검소하고 털털한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천한 겁니다. 비천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공한테 악당이 야 무릎 꿇어. 땅에 있는 걸 혓바닥으로 핥어. 그럼 무릎 꿇고 막 핥죠. 뭡니까? humility. 땅에 있는 거 핥아먹기 싫은 굴욕감을 주는 거죠. 굴욕감이죠. humiliation. 굴욕감을 주게 하다. humility. 한번 보세요.
posthumous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post, after, 나중에. 그러면 뭐 한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간 다음은 뭐 한 다음입니까? 이 posthumous는 뒤에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면 posthumous work. 무슨 작품?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나온 작품. 이게 뭐예요? 유작. 그쵸? 이게 죽은 다음이잖아요. 땅 속에 들어갔으니까. 매장된 다음이니까. 그쵸? 유작. 또는 이런 것도 있죠. posthumous son. 무슨 아들?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낳은 아들. 화영 뭐예요?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낳은 아들. 뭐야? 누구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것 때문에 되게 웃겼었습니다. 김부경? 부경. 땅 속에 들어간 다음에 낳은 아들 뭐라고 그래요? 사생아. 저희 사생아는요, 불륜의 산물이에요. 불륜의 산물이고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전 영어를 모르는 줄 알고 이걸 유복자란 말 못 들어봤어요? 유복자? 들어봤죠? 어느 학생 유복자, 유복자, 우리 엄마 친구인데, 복자 아줌마, 막 하지 말고, 그죠? 유복자, 그죠?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태어나는 아들을 퍼즈머선 이렇게 얘기하죠. 또 어느 학생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선생님,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엄마가 애를 낳죠? 엄마가 불륜인가요? 그게 아니고, 엄마가 애를 가지고 애를 태어나는 걸 못 보고 아빠가 먼저 죽어버리는 게 퍼즈머스입니다. 됐어요? 기억하세요? 퍼즈머스. 휴 관련돼서 얘기한 것들입니다. 같이 가져가지고요. 이제 점점 늘려갈 거라고요. 이런 것들. 그렇죠? 됐죠? 그럼 여기서도 어때요? 포르츠머스 다음에 그렇죠? 휴머스나 휴먼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잠깐 한 5분 정도만 쉴 테니까 화장실 빨리 갔다 오세요. 카메라 교환하는 동안만 잠깐 쉴게요.